안녕하세요.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삽입 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실행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시고요. 홈 탭 옆에 보시면 삽입 탭이 있습니다. 삽입 탭에서는 어떤 개체를 추가하든지 간에 빈 화면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부제목 개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게 되면 클릭하면서 계속 건드려지기 때문에 원활한 작업이 어려워져요.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시거나 홈 탭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죠. 이 슬라이드한 레이아웃을 바꾸는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주시면 빈 화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셔야 보다 깔끔하고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삽입 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에 있는 표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를 그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저는 2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네모칸을 이용하는 것과 표 삽입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표 그리기와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좀 복잡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에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네모칸이 원하는 만큼의 행과 열을 찾아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때 드래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드래그를 해도 괜찮지만 마우스만 움직이신 다음에 원하는 개수가 나왔을 때 그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표가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표를 누르신 다음에 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서 열과 행의 개수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열이 5개, 행이 2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죠.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괜찮고 아니면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과 행의 개수를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는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행과 열 크기만큼의 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표를 삽입하고 나면 표 도구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 탭 2개가 형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은 색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레이아웃은 행이나 열을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것, 또 셀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것, 높이와 너비,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의 여러가지 형태들을 바꿔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표 스타일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머리글행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머리글행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조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 첫째 열 한번 눌러볼게요. 첫째 열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럼 요약행은 무엇이냐? 맨 마지막 줄에 미리 지정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열, 그리고 줄무늬열은 번갈아 가면서 차별화를 줘서 눈에 잘 띄게 해주는 거죠. 보통 요약행, 마지막 열, 줄무늬열 이런 건 안 하더라도 머리글행, 첫째 열, 또 줄무늬행 정도는 체크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시인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표 스타일 그룹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종의 표의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표의 서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것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테두리가 없는 것 부분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자 보통 스타일 3 강조 1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머리글 행과 첫째 열이 따로 표시가 되고 줄이 없지만 안전을 줘서 구별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강조할 셀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셀을
선택하시고 음영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두 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칸을 드래그해 선택하신 다음에 음영을 눌러주시면 그 두 칸만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는 무엇이냐? 내가 선택한 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위쪽만 있고 아래쪽, 오른쪽, 왼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만 지금 테두리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표 전체에 입체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림자 효과 정도 주면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지금 선택을 하지 않았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표와 관련된 탭이 사라집니다. 표를 클릭하면 표 도구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이 다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디자인 탭을 다시 한번 눌러봤을 때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워드 아트 스타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여기에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틀 같은 것을 좋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표에 대한 제목을 잡아줄 때 여기서 빠른 스타일의 표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표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좀 요란하면은요 조금 정신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워드 아트 스타일은 빠른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테두리 그리기가 있는데 몇 가지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테두리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실선이냐 점선이냐, 점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통 표는 실선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선의 굵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얇은 0.25포인트부터 해서 6포인트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1포인트로 하시면 가장 무난하고요. 제목 같은 거 강조해 주실 때는 2.25나 3포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템플릿에는 이미 머리글행의 위아래로 두꺼운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테두리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먼저 펜색을 바꿔줍니다.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실선에서 여기는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포인트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아래쪽 테두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현재 커서가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전체 머리글행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아래쪽 테두리가 돼 있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래쪽 테두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세 군데. 자, 요때는 지금 요 안에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요 안쪽 테두리만. 그러면 색이나 두께는 그대로 두고 요 테두리에서 요걸 누르지 마시고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어떤 거? 예, 안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안쪽 테두리만 두 개가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 셀을 합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지우개입니다. 요 지우개를 눌러서 테두리만 클릭해주면 테두리가 사라지면서 이 두 개의 셀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우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 눈금선 보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삭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열을 삭제할 것이냐, 행을 삭제할 것이냐, 표를 삭제할 것이냐. 저는 열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 행 삭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행을 추가하고 싶다, 열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위에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위에 들어갔죠? 그 다음 아래에 삽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왼쪽에 삽입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삽입.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여기 셀을 합쳤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셀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을 두 개로 하겠느냐, 행을 두 개로 하겠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 개수는 말고 행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확인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누르고 다시 셀 분할 누르고 열이 아닌 행을 하나만 더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같이 행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높이를 수치적으로 아예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높이를 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높이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행 높이를 같게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행 높이를 전체적으로 같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열 너비를 같게 한다는 것은 똑같이 열 너비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높이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이라는 것은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쳤을 때 여기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때그때 따라 다른데 보통 첫째 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셀 안에서 높이 맞춰주느냐, 가운데 맞춰주느냐, 아래로 맞춰주느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표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이게 확연히 드러나죠. 가운데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텍스트의 방향이 가로일 경우 있고 세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로로 가면 되시겠죠. 셀 여백 중요합니다. 셀 여백은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셀 여백을 아예 없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글씨가 많다거나 공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셀 여백은 현재 보통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를 자동적으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렬 부분은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편집하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자, 표를 삽입하고 나서 디자인 탭과 레이아웃 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 탭에서 표 단추를 눌러주시고 이 셀을 이용한 방법과 표 삽입 이용한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아봤고요. 다음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